직장인이면서 경력이직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일단 회사 입사를 할 때 20대, 30대 초반일 텐데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펙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스펙을 활용해서 지금 일단 취업을 했는데 혹시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 누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일단 입사를 했지만 이런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스펙은 됐고 경력을 쌓아서 경력으로 이직을 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또 있어요. 이게 왜냐면 보통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가 숫자가 비슷해야지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왜 근데 우리 회사에는 40대, 50대가 별로 없지? 잠깐 지금 내가 그러면 10년에서 15년 있다가 이 회사에 지금 우리 저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처럼 남아있을 수 있을까? 자, 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를 쭉 믿고 오랫동안 내가 경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데한 일단은 신뢰가 대부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력 이직을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커리어를 좀 바꿔야겠다. 내가 커리어를 관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요즘 SNS가 워낙 발달을 했잖아요. 대학 시절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가끔 동창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오랜만에 안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직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고신입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회사를 들어갔어요. 일을 충분히 조금 해봤는데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이내로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직장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신입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중고신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3년에서 5년 이상 충분히 직장을 다닌 사람이 중고신입이다? 그렇진 않아요. 이미 나이에서 걸리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시기가 딱 적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조직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신입이 들어오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거 진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고 신입이라는 개념은요, 뭐 3년, 5년 이렇게 일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중고 신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꽤 오랜 기간, 뭐 유럽을 여행 갔다 왔거나 이렇게 좀 꽤 장기간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신입을 다시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실 뭐 해외 나가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하는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면서 대기업을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보통 대기업도 재계 순위가 있고 스펙을 비슷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좀 더 큰 회사로 트라이아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중고 신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회사들이요, 이 중고 신입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현재 뽑고 있는 신입들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요, 중고 신입이면 일단은 회사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어떻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에서 육성 과정, 그러니까 이 직원들을 뽑아갖고 기수별로 훈련을 시키고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훈련 과정들을 요즘은 안 해요. MZ 세대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집체 교육, 집단 교육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거 안 해도 큰 문제 없는데, 그리고 이걸 해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이런 회사들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발 쪽에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온보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중고 신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회 현상이 된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중고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요, 나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내가 좀 어느 정도 꽉 찼거나 다른 내 취업 준비생들 대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지금 회사에 붙었다고 그거를 되게 자만감을 가지고 뭐 됐어 이러면서 들어갔다가는요, 나이 때문에 그냥 막 잘라내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민하셔갖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더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는 게 나쁘지 않죠.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오래 다니게 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추천을 할 때, 경력자를 추천을 할 때 최근에 3년 안에
5번 이상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일단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룰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이직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직을 할 때는요, 수평 이동을 하면 안 돼요.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대우와 비슷한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거는요, 손해인 거예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받아들일 때 뭐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승진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 가는 위치에 내 위로 고인물들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은 그 부서 안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정도의 뭔가 딜이 돼야지 움직이는 거지. 그냥 비슷한 상황에서 쭉 수평 이동한다. 자, 이거는 경력 이직에 아무 이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회사 생활이란 게 그래요.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매일 바쁘진 않아요. 항상 바쁠 때도 있는 반면에 조금 여유로울 때도 있고 이게 회사 생활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분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 뭐 SNS에서 확인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나도 그냥 기분에 휩쓸려서 이직을 한다. 자,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는 뭐 실업급여라던가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워낙 괜찮아졌기 때문에 뭐 퇴사를 해도 조금 기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나중에 회사를 옮길 때 나이가 스펙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적정 나이에 한번 내가 좀 더 경력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기억해 둘 거는요, 수평 이동하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경력 이직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